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죠? 연일 역대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 너무 늦었나?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역대 최고가 딜레마, 오늘은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AI 버블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온갖 걱정거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 우려의 벽 앞에서 섣불리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정말 무모한 짓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논쟁의 핵심부터 딱 짚어보죠. 과연 시장의 최고점이라는 게 우리한테 겁을 주는 이제 곧 떨어질 거야 하는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아직 괜찮아, 더 갈 수 있어 하는 상승 여정의 또 다른 이정표일까요? 네, 우리가 진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올라간 건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고점은 곧 폭락의 전조라는 공포. 근데 과연 이 말이 시장의 실제 역사에서도 정말 통했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는 달리 실제 숫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금부터 보실 데이터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1988년 이회의 데이터인데요. 왼쪽은 그냥 아무 날에나 투자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이 역대 최고다 외쳤던 바로 그날에만 골라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와, 놀랍죠? 최고점에만 투자한 쪽에 장기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반대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요, 어제의 최고가가 오늘의 평범한 가격이 되고 내일의 최저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경신은 이제 끝이야 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 아직 힘이 넘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좋아요. 데이터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을요, 찰스 슈왑이라는 곳에서 연구한 5 투자자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자, 여기 5명의 투자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신의 타이밍을 가진 피터. 매년 가장 쌀 때만 골라서 삽니다. 두 번째는 그냥 쿨하게 연초에 돈을 전부 넣는 애슐리.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죠. 매달 꼬박꼬박 투자하는 매튜. 네 번째는 좀 안타까운데 매년 가장 비쌀 때만 사는 불운의 아이콘 로지. 그리고 마지막, 폭락장만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현금만 들고 있는 레리가 있습니다. 자, 이 5명 중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로지와 레리입니다. 보세요. 매년 꼭대기에서만, 그러니까 제일 비쌀 때만 골라서 산 로지. 타이밍은 최악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시장이 폭락하기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 레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결과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했던 로지조차도 꽤 괜찮은 성과를 냈는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레리는 사실상 꼴찌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나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에이, 그래도 지금은 너무 올랐잖아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갖는 대표적인 오해 2가지를 한번 깨부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바로 AI 버블 아니냐는 공포입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근데요, 주가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이익 성장률과 비교해서 보는 지표가 있어요. 이걸 PEG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숫자가 낮을수록 생각보다 비싼 게 아니네? 성장하는 거에 비하면 합리적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 PEG 비율이요, 201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의 성장 엔진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오해.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일 거예요.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도 지금 현금을 잔뜩 들고 있다던데?
그럼 나도 현금 들고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게 벅셔 해서웨이의 실제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현금이라고 두르는 부분, 전체 자산의 30%가 채 안 돼요. 나머지 70% 이상은 뭐예요? 네, 여전히 주식과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버핏은 시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현금 100%를 들고 기다리는 건 버핏의 전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데이터도 봤고, 다섯 투자자 이야기도 들었고, 대표적인 오해들도 다 짚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진짜 위험한 건 과연 뭘까요? 결론은 사실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진짜 위험은요, 최고점에 물리는 실수가 아니에요. 바로 다섯 번째 투자자 레리처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 밖에 머무는 것. 바로 그 기회비용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진짜 리스크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정말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완벽한 타이밍을 쫓는 피터가 될 것인가, 꾸준하게 길을 걷는 매튜가 될 것인가, 심지어 최악의 타이밍이었지만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었던 로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회비용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른 레리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